안녕하십니까. 자,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모두 시험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다 끝난 거니까 마음 잘 추스리시고 합격하신 분에게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안 되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틀린 것은 물어보는 것보다는 옳은 것이 많아서 공부할 때 지금 문제 풀을 때 조금의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문제와 다르게 좀 방향이 좀 많이 좀 어긋났는데요. 출제 방법이 예전에는 틀린 것 고르시오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번 시험은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게 많다 보니까 틀린 거를 많이 잡아내야 되므로 좀 문제 풀을 때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자, 지목을 표기하는 경우 도면의 경우는 부호를 땁니다. 부호를 땄는데 하청 같은 경우는 천, 유원지 같은 경우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를 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머리 글자가 원칙이 됩니다. 이제 틀린 것은 해서 기억번호의 경우 공원 같은 경우는 공을 따야죠. 맞는 말이고, 니은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장을 따는 게 아니라 좀 발음이 좀 그렇지만 목을 따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 디귿번 하천 같은 경우는 하가 아니라 천을 따야 되고요. 리을번의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를 따는 거, 주차장이요 차 따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양어장 같은 경우는 어가 아니라 양을 따야 되니까 틀린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하고 미음번에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토지 등을 통해서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할 정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이때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새로 경계를 정하게 되면은 작성하는 정보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므로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므로 2번 지문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좀 난이도가 떨어진 문제였었는데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 군 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해서 잘못된 말이죠. 지번의 부여 기준은 이제 북서기본 원칙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어서 4번 지번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나마 좀 많이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축척 같은 경우는 지적도의 경우와 임야도 나눠서 둘로 세분하는데 지적도의 경우 사용하는 축척 같은 경우는 총 7가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 같은 경우는 2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축척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7가지, 임야도 2가지로 나누시는데 지적도 같은 경우는 축척 500분의 1서부터 시작해서 6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으며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7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축척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적도이고, 임야도의 경우는 이 축척 7개 중에서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2개만 사용하는 것이 축척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경우는 다 사용할 수 있고 임야도의 경우는 2개만 쓰는 축척의 종류가 됩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지적도니까 500과 600과 1000, 1200, 2400, 3000, 6000을 기억하시되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었느냐? 500의 따블은 1000이고 600의 따블은 1200의 다시 한번 따블은 2400이며 3000하고 6000까지 사용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조금만 책을 보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맞는 것은 이제 기억번호 1000분의 1 축척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니은 2000분의 1은 존재하지 않고요.
디귿번은 2400분의 1 존재할 것이고 리을번은 3000분의 1 존재합니다. 미음번은 6000분의 1 존재하므로 축척은 5개 보기 중에서 니은번을 빼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4개가 답이 되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맞는 말이죠. 3번의 경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여기 하자 없이 맞는 말 정답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잘못된 말인데 1번의 경우는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란다. 체육용지가 아니라 지목은 공원으로 분류되므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1번은 공원의 설명인 거지 체육용지가 아니어서 잘못된 말이고 2번의 경우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므로 2번 질문 틀린 말이고요. 4번의 경우는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조성을 해야 되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우리가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 전국도가 토지다 보니까 육지 안에 있는 경우만 양어장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바다는 토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상은 지목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소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틀린 말이죠. 소규모 소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로 분류하니까 5번 질문도 잘못된 말이어서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측량기관 및 검사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측량할 당시에 측량기간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측량기간의 경우는 며칠 동안 주느냐? 5일 동안 측량하도록 기간을 정해줬고 측량 검사기간의 경우는 4일 동안 측량하도록 검사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적기준점을 정할 목적으로 측량을 한다거나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기준점 숫자가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주게 되어 있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점 일단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날짜가 되며 당사자가 합의하에 측량하는 여기 뭐 출제하지 않은 거니까요. 합의로 가는 경우는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고 나머지 4분의 1이 검사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기간이 됩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이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요 부분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 안에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에는 4일을 기억번 4일 되겠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해서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이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해서 기억번의 경우는 4일, 니은번의 경우도 4일이고 디귿번의 경우는 4점이 돼야 돼서 맞는 말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의외로 좀 쉬웠던 부분이며 단순히 암기했을 경우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답이죠.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잘못된 말인데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등록이 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둘로 세분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경우는 이제 등기부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기재해서 이제 등기보고를 경우 나오는 서류가 등기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까지 해서 쭉 등기부랑 관련까지 따로 붙게 되어 있고,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직접 조사하고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신규 등록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 질문은 잘못된 말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입니다. 8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잘못된 말인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은 장배 세트가 3개라고 배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지적도에다 기재하는 거지 임야도가 아니어서 4번 질문 잘못된 말로서 임야도를 지적도로 고쳐놔야지만 맞는 말이 되므로 4번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 잘못된 말인데, 지적위원회의 경우 2개로 나눠집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의 기능은 1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요. 지방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제 반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기능이 5가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이 있고, 측량 기술의 연구와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며,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담당할 것이고, 지적기술자 양성 방안이 있으며 징계까지 담당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 됩니다. 그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담당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이지 지방게 아니어서 2번 질문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서고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측량 규칙 사항에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를 안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안쪽 문이 아니라 바깥쪽 문이 됩니다.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안쪽에 바깥쪽 문입니다. 바깥쪽 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철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안쪽이 아니니까 바깥쪽 문에다가는 철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다가는 방충망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므로 이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 문제는 뭐 대부분 다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번이 답이 되어서 출제가 된 부분이므로 안쪽을 바깥쪽으로 고쳐놔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과거 배울 당시에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4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장 4개의 경우는 공통사항이 일단 토지대장과 그 다음에 임야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 대장에는 공통사항이 6가지가 정해졌다고 배웠었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토지에 소재가 있었고, 두 번째가 토지에 시번이 있고요. 세 번째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며, 그 다음에 소유권자 바뀐 날짜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의 경우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대장마다 장번호까지 해서 6가지를 공통사항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6개에다가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 소유권, 지분을 더하게 되면 등록사항이 총 7개가 만들어지면서 공유저명부로 등록사항을 만들 수가 있고, 공유저명부에다가 등록사항을 다시 3개를 또 더합니다. 여기다 3개를 더해서 이제 건물의 명칭이 있고, 건물의 명칭이 있고, 두 번째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나올 것이며, 세 번째가 대지권의 비율까지 이 3가지를 더해서 총 10가지를 만들게 되면은 등록사항이 대지권 등록부로서 이제 압축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럼 등록사항 공유정보랑 겹치는 거 찾으라는 얘기는 어떤 거 찾으라는 얘기냐? 결론적으로 요 7개 중에서 맞는 거 찾으라 문제가 돼버린 거니까 7개 중 맞는 게 답이 됩니다. 그럼 기득권의 경우에 대지권의 비율 여긴 나오지 않죠. 여긴 대지권 등록부만 나오는 거지 공유지가 나오질 않으니까 틀린 말이고, 이번에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등록사항 공통으로. 그 다음에 디귿번의 토지의 소재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의 토지의 고유번호 등록합니다. 같이.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같이 나오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사항은 소재, 그 다음에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하고 고유번호하고 소유권 지분까지 해서 4개가 정답이 되므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신 분은 뭐 충분히 등록상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공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틀린 말이죠. 낼 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2017년 1월 10일 날 기출이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를 했는데 낼 때는 6개월, 받을 때도 6개월이니까 1년을 6개월로 고쳐야지만 맞는 말이 되므로 2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맞는 말은 니은번, 디귿번 2개가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의 경우 갑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수용에 있는 경우는 물어보는 딱 직권말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밖에 안 물어보지 않는다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수용은 직권말소 안 당하는 것이 2개가 딱 있어요. 크게 하나가 수용 전에 있는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그럼 반대로 수용 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니은만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번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맞는 말입니다. 상속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협의서가 없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게 인정이 되어서 각하사유 중 29호 9호입니다. 9호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가 되어서 각하하는 것 맞는 말이고요. 이제 기역번하고 리을번 2개가 틀린 말인데, 기역번의 경우는 뭐가 틀렸느냐?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갑에게 직접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틀린 말이죠. 여기 포괄승계 등기인데, 만약에 갑과 을하고 둘이서 이 집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매도인 갑이 사망해서 후에 사망한 다음에 상속을 병이 받은 경우, 병이 상속인이 있게 되면 등기하는 과정은 일단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 경우는 포괄승계인이 병하고 을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거는 포괄승계 등기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번 틀린 말이 되고요.
1번의 경우는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가정매매 108조 같은 경우는 선의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의 갑에게 이제 소유권이 있고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이 됐는데 등기 실행한 이후에 요게 둘이 가정매매예요. 가정매매 실행한 다음에 이제 선의에 저당권자 병이 있다 가정하게 되면 가정매매로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선의의 병은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다 보니까 이 말소가 안 돼요. 보호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무효등기는 말소하는 원칙이 이전 등기할 경우는 어차피 저당권을 또 안게 돼 있으니까 3순위로 다시 갑명의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럼 이 저당권자가 있다고 등기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어차피 무효가 되어서 을 등기를 함부로 말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보호된 제3자가 있으므로 네, 이 직접 갑명의로 말소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해도 어차피 병은 선이니까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없다가는 있다가 돼야 되니까 네,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밖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풀기는 어려웠던 문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의 경우 방문 신청인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 틀린 말이냐?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 란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를 서명하고 나열해야 한다. 여기 하나가 빠진 말이 틀렸는데요. 문자를 삽입한다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지운 부분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싹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운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운 부분에다가 몇 글자를 지웠는가, 이제 세 글자 잘못 지운 경우는 석자 정정이라고 쓴 다음에 지운 부분에다가 도장을 찍는다거나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진 말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문자를 삭제한 때에는 삭제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남겨놓게 돼 있고 이 말을 빠졌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다뤄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뭐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신청서 기재하는 사항을 삭제나 변경할 당시에는 지운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문체를 남겨놓게 돼 있고 란 위에다가 이제 몇 글자 수정했는가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 지운 부분을 도장을 찍는다거나 사인하는 것이 과정인데 그 말이 빠져서 틀린 말로서 3번이 마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의 이제 3번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에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 안 했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이죠.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 합병 등기는 허용된다. 틀린 말인데 합병하는 건물 안에는 토지이건 건물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하는 토지 안에는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지역권.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설적 공동저당까지. 창설적 공동저당까지 합병이 가능한데 여기는 토지의 경우니까 토지의 경우로 토지에서 이제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빼면 됩니다. 소유권 똑같이 들어오고요. 지상권은 토지에 들어오지 건물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요거는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건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도 건물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역권은 토지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토지만 들어오니까 요거는 빠져야 되고 건물의 창설적 공동저당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 보니까 그 건물의 경우는 합병할 때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에서 합병할 수 있단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경우는 토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건물에 들어올 수 없는 권리다 보니 이걸 빼고 나서 합병하는 것이며 반대로 저당권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이 없는 토지의 경우 합병을 인정하지는 않으니까 네, 지금 지문은 4번 지문은 잘못된 말로서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1번이 답이었었죠. 기업권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라는 것은 매매계약과 계약을 반드시 동시에 체결하게 되어 있고 등기도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을 동시에 맺은 상태에서 등기를 따로 신청하더라. 이건 당연히 각하합니다. 각하하는 이유는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되어서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각하사유고요. 니은번의 경우 관공서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각하입니다. 경매나 공매라는 것은 시작이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으로 할 등기인 거지 촉탁이 할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다음에 D급번의 경우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당연히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도 의무자일 경우 각하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수업 나갈 때 내가 집을 살 당시에 노량진동 살다가 등기부 노량진 등기한 상태에서 신길동, 신월동 이사 간 경우에 그럼 이 세진집을 팔아먹을 당시에 주소가 다르다고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 등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 주소 매도인 거죠. 등기 의무자 것은 직권으로 바꿔준 다음에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하하지 않습니다. 각하할 수 있는 것은 기업번하고 니은번 두 개가 각하 사이로 정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규약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규약대지가 바뀌는 경우에 근데 규약대지가 이제 합병을 통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경우는 입주민 전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변경 등기 신청 있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요. 이제 1번하고 3, 4, 5번 다 틀린 말인데 이제 뭐가 틀렸나 한번 따져봐야죠. 17번 1번 주문 같은 경우는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촉탁이 아니라 직권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나갈 때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보험 표제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어 있고 여기 끝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고 사항란 갑군알구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대지권이라는 뜻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촉탁의 등기가 아니라 직권 등기로서 1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요. 3번의 경우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틀린 말이죠.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에서 우리가 수업 나갈 때 대접 그랬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접수번호니까 3번 질문도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자, 대지권 실행한 이후부터는 분리처분은 금지라고 배웠어요. 분리처분은 금지니까 거꾸로 이해해서 사용수익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고 건물만에 대해서 전세권, 임차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수익이 아닌 것들은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토지 또는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나 가압류, 압류 일체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분리처분 금지, 그럼 거꾸로 사용수익은 가능. 사용수익이 아니면 허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목적인 등기 기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저당권은 토지만 건물만 목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니까 5번도 할 수 없다가 되어서 없다가 정확한 맞는 말이 되므로 잘못된 말이 되므로 맞는 말은 2번 외에는 1, 3, 4, 5, 4개가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1번 질문은 촉탁을 뭘로 고쳐야 되고요. 직권으로. 3번 질문은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4번과 5번 다 할 수 없다가 돼야지 맞는 말이 되므로 2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사항 2항계에 있는 제3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말소 등기할 때 2항계의 경우는 이제 등기 지워줄 때 덩달아 죽는 자가 이해관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울 때 1순위에 저당권 등기 있다고 배웠었고 2순위에 전세권이 있었고 3번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 가운데 낀 경우에는 이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경우에 선순위 권리자나 후순위 권리자 입장은 이항계인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지워지게 되면 선순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지 나쁜 이유는 없고요. 뭐 신경 쓸 바도 없는 거죠. 반대로 2번 등기 지워질 경우 3번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거지 나쁜 게 없으니까 말소 등기할 경우에 선순위건 후순위건 이항계인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누가 이항계인이냐?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는 등기가 떨어질 당시에 2의 부기 1호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주등기인 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덩달아 죽는 자 이런 자가 등기부상 이해 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선순위나 후순위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덩달아 죽는 자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정답은 맞는 말은 기역번하고 미음번이죠. 기역번의 경우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덩달아 소멸하니까 이항계인 맞고요. 미음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소유권이 죽어버리면 가압류 덩달아 죽어버리니까 이 덩달아 죽는 자 이항계인으로서 기역, 미음 두 개가 답이 되고요. 반면에 니은번의 경우는 순위 2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2번 등기 지을 때 선순위 권리자 이항계인이 될 수는 없죠. D급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순위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의 저당권자도 이항계인이 될 수는 없고요. 3번의 경우 리을번 되겠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당연히 저당권 등기 죽었다고 해서 후순위들은 지상권자가 피해보는 건 없으니까 이항계인이 아니어서 이항계인은 기역번하고 미음번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이죠. 4번의 경우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유증이랑 사인증을 비교시켰는데 사인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다 보니까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죽거든 이 집 너 가질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케이 해서 여기 사인증여란 내용인데 이 사인증여를 통해서도 당연히 가등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독행위 유증도 유언자 사망 후부터 가등기할 수 있듯이 이 사인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이다 보니까 증여자 사망 전후를 떠나서 가등기 다 허용함으로 할 수 없다가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말로서 답이 됩니다. 일단 20번입니다. 등기상 2항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냐? 권리 변경 등기 찾으라는 얘기죠. 자, 권리 변경할 당시에 2항계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교등기로 갑니다. 그럼 권리 변경이 찾으면 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에 변경 등기는 증액하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부기 등기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승낙하지 않는 경우는 주등기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답은 5번이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권리 변경 등기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담보 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1번이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동업자 간의 기업관계라고 배웠으니까 조합은 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자격이 아예 없다고 배웠어요. 채무자로 등기 신청할 수도 없고 채권자, 채무자 어떤 입장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2번에게 뭐가 틀렸느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 변경을 목적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자, 채무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등기 신청인은 채무자끼리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변경하게 되면 채무자가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등기 신청에는 저당권 등기 신청한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둘이 신청하는 것이며 설정자 같은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 공동 신청할 등기인 거지 채무자끼리 신청하는 것은 아니어서 답은 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시되 누구랑 신청하시느냐?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둘이 신청하는 거지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없어요. 아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청권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두꺼운 책에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에 있어서 변경된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없다 해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던 문제였었는데 어쨌든 채무자 변경할 당시에 등기 신청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둘이서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이제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하는 거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경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해야 한다. 근저당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뜻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적는 거지 지금 나오는 존속 변제액이나 이자를 반드시 적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을 등기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참 이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민법상 공부할 당시에 저당권이 존재하나요? 네, 저당권이 있으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근저당권도 발생을 합니다. 저당 확정된 채권이 되겠지만 얘는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 당부 목적의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질권에 맡기게 되면 저당권을 잡은 질권이 권리 질권이죠. 권리 질권이 있게 되면 이 질권의 경우도 근 질권 설정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근 질권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근저당권도 장래 증가 감소하는 채권이 되듯이 근 질권도 장래 증가나 감소 채권 낭호 목적으로 채권 최고액 등기한 다음에 등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 최고액 당연히 등기 가능한 것이 내용이 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당권도 근저당권이 있듯이 질권도 근질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래 증가 감소 채권을 목적으로 채권 최고액 등기할 수 있으므로 5번 질문은 잘못된 말이어서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1번 쉬웠던 질문이었었는데 1번을 넘기게 되면은 밑에 와서 이제 어려운 질문 3번 질문이나 5번이랑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민법상 주어본 등기할 수 없다고 기본 틀만 잡아놔도 그냥 답 툭 치고 넘어갔으면 될 문제였었는데 밑에 함정이 많고 어려운 점이 좀 섞여 있었죠. 어쨌든 21번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22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 B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A명의 부동산을 B에게 팔을 경우 A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경우 내야 될 것이 사원총회 결의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이제 다 나머지 틀린 말은 1번은 뭐가 틀렸느냐? 1번의 경우는 합의 등기에서는 합의 주본을 표시한다. 틀렸죠. 합의는 지본이 존재하지만 처분할 수 없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에 대해서 취득하는 자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게 되어 있지만 이 농지의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일 당시 공유자 중 1위는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해도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질문도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 2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한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당시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전 등기할 때 기재할 방법이 잘못됐어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나온 대로 A가 공유 지분이 4분의 3이 있는데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양도한 거예요. B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 B 앞으로 등기할 때 어떻게 적느냐? 그 지분이 4분의 3이죠. 4분의 3 중 2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중 2분의 1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분을 팔아먹을 때는 분자를 안 건드려요. 건들지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4분의 3 중 반을 나누게 되면 요거 4분의 2분을 가는 게 아니라 8분의 3을 이전이라고 적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지분을 절반을 팔아먹게 되면 신청서 기재할 당시에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은 이제 분자를 건드리게 되면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분모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8분의 3으로 이전하고 기록하는 거지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어서 틀린 말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지문인데 지문 여기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나온 4번 지문도 이제 지분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분모를 건들질 않아요. 분자를 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건들게 돼 있으니까 분모를 건드립니다. 분자를 건드는 게 아니라 말 잘못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사례가 만약에 A 지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이 중에 다시 절반을 B에게 팔아버린 경우는 이때 어떻게 등기하느냐? 등기할 때는 2분의 1에 A 지분 2분의 1 중 4분의 1 이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가는 거지 분자를 건드는 게 아니라 분모를 건드려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2분의 1의 절반은 4분의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기재하는 거지 2분의 1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로 되어서 맞는 말은 5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4번 지문이 좀 생소한지 못 보는 지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1번의 경우는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토지의 경우 어울리는 자 국가, 건물은 시군, 구청장을 했습니다. 군수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건물만 대상으로 한정하는 거지 토지란 말 나와서 안 되니까 2번 질문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네 가지예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되 몇 가지만 대상으로 하냐? 네 가지만 대상으로 해서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주택, 상가, 임차권 요 네 가지 촉탁이 법원으로부터 들어온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지 압류랑은 돌아서 안 됩니다. 요 네 가지 외엔 대상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세금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가 있는 게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예요.
체납처분에다 압류하고자 할 당시에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이더라. 이때는 압류하는 방법이 국세징수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부동산 세무서장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의로 신청해 준 다음에 대의 신청한 다음에 이 이후에 압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압류라는 것은 대위 등기 사유인 거지 직권 등기 사유가 아니어서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네 가지 외에는 대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어쨌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축탁이 있을 경우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이며 압류, 축탁이 있는 경우는 요건 직권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대의로 신청한 다음에 이제 압류, 축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말이요. 3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전자 신청이랑 전자 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폼 양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폼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전자 표준 양식 그래서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시게 되면 전자 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고 줄여서 이폼 부릅니다. 그럼 사례별로 이제 쭉 등기 신청 방법을 나열을 해서 신청서 기준 방법이 다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자 표준 양식은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헷갈려서 안 되죠. 전자 신청할 때하고 인터넷 등기하고 표준 양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양식 물어본 게 이제 영어로 이폼 양식을 물어보는 것인데 누구나 다 가능하므로 5번이 맞는 말이 됐고요. 나머지 틀린 말인데 1번의 경우 뭐가 틀렸느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도 전자 신청 가능하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틀렸죠? 우리가 부동산 등록번호 증명서면 메울 당시에 법인 안의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 번호로 등기 신청하라고 배웠어요. 그럼 등록번호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잘못된 말이 되며 부여기한 누가 부여하느냐? 법인 안의 사단과 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죠?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는 승소한 자만 가능할 뿐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신탁 등기는 2014년 개정 이후로 단독 신청할 등기이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어서 답은 5번이 맞는 말로서 됩니다. 자, 전자 표준 양식이라는 것은 전자 신청과 다른 겁니다. 전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전자 표준 양식은 이폼 양식이라 해서 인터넷 등기소 가시게 되면 전자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각 등기 서식별로 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서식별로 쭉 다운받아서 이제 거기다 입력하신 다음에 출력하신 다음 등기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풀어본 문제였었고요. 어쨌든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 더운 날 거치시면서 이제 우리 시험 다 끝냈는데 결과가 있으면 더욱 더 좋았겠죠. 어쨌든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